람보르기니 80%가 법인차. 법인이 구매한 해외 슈퍼카의 대수가 일단 줄어야 되는데 12,221대로 늘었습니다. 야, 이거라도 안 했으면 더 늘었을 텐데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는 거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인차 전용 번호판 기억하십니까? 법인 업무용 승용차가 과도하게 민간에 오용된다, 남용된다. 지난번 대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에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하겠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시행했습니다. 이란 페인트 방식, 필름 부착 방식, 페인트 방식, 필름 부착 방식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차를 구매를 하면 법인차 전용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놀러 다니는 데 다니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방지인 것처럼 8천만 원 이상의 제품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 평균 가격대 8천만 원 기준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한답니다. 8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차량입니까? 아무튼 인식과 차이가 있죠. 법인차는 사적 사용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시스템은 매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국가가 걷어가야 될 세금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법인이라고 한다면 비용을 정확하게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거 가져다가 딴 데다 쓰면 안 된다. 뭐 감독할 책임이 있죠. 권한도 있죠. 그래서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서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겁니다. 다만 중저가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인 과시용,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 이하 되는 경우는 운행일지 굳이 안 써도 그거 그냥 업무용으로 썼다고 간주해 줄게.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반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거 과시용이 될 거다. 아니 뭐 이거 8천만 원 이상짜리고 아니 법인차다.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법인의 대표다. 이 정도는 내가 좀 굴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진짜 정책의 의도처럼 녹색 자동차 사는 비율도 줄어들고 해외의 슈퍼카 사는 비율도 좀 줄어들고 녹색 번호판 달고 다니니까 어디 뭐 놀러 휴양지나 이런 데들은 좀 안 다니고 그렇게 될 거냐? 의도대로 될 거냐? 시행한 지가 이제 뭐 2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약발 끝났나? 부유층 과시용의 아이콘 되어버렸다. 항상 정책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죠. 연두색 번호판의 배신, 고가 법인카 불티 나고 있다. 길거리엔 왜 이렇게 비싼 차가 많을까? 람보르기니 80%가 법인차, 출퇴근용 맞나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영업용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인이 구매한 해외 슈퍼카의 대수가 일단 줄어야 되는데 2024년에 9,991대인데 2025년에는 12,221대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야 이거라도 안 했으면 더 늘었을 텐데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안 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야 정책의 부작용이야 이거 오히려 과시용으로 된 거야 라고 봐야 됩니까? 항상 팩트와 해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월부터 4월 2025년 기준 초고가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페라리, 포르쉐 30% 이상 판매가 증가했고 부의 과시용으로 연두색 번호판 선호하는 가능성이 있다. 더 스쿠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법인차 번호판이 바뀐 지 1년 반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정책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올해 1월부터 4월 1억 원 이상의 법인차 판매량은 12,000여 대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9,991대보다 22.3%가 늘었다. 초고가 브랜드 법인차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페라리와 포르쉐 등은 30% 이상 판매량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 연습장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 타고 오던데 제도를 만들려면 8천만 원 이상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게 하고 사적 이용 적발 신고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지. 쓸모없다. 쓸데없는 제도다. 동원할 수 있는 가족 다 동원해서 가족 명의 넘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아니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다. 해외는 주로 어떠한가 봤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색상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 그 다음에 트럭, 우리나라 구별합니다. 예, 이건 노란, 흰색이죠, 흰색. 그런데 해외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네, 대림대 자동차 미래자동차 학부 교수 김필수 교수님은 미국은 법인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CEO가 출퇴근용이라든지 가정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3억 원짜리 차를 법인차로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항이에요. 걸리면은 죽음이죠. 엄청난 징벌적 세금 치중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법인차의 운행 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시 국내법, 국내 세법에 따라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영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는 대신 사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납세 협력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개인의 사적 사용분에 대한 현물 급여 과세를 통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 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게 한다. 법인 차량은 현물 급여로서 직원 급여의 일부로 취급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또한 법인 역시 고용주로서 차량을 제공받는 개인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적 사용을 하기만 해. 그러면 나 급여로 간주할게. 세금 내. 법인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고 사적 사용을 일부 한다. 그러면은 그거 소득세를 걷는 방식으로 영국은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추징하느라고 그 세무서 직원들 관리하는 거 그것도 돈 많이 들어. 그냥 돈 내고 개인적으로 쓰면 써라고 소득세 대신 내. 한국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억제하고 세제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특한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법인 차량 색상 번호판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적 관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문화적인 시스템적인 차이이고 한국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우스 코리아를 봐라. 저렇게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 아마 이렇게 사례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차량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기술적, 행정적 인프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른바 사농공상적 전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비즈니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그 자체로 공헌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법인세 내고 소득세를 발생시켜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디를 가서든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과 목사님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식당 간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업하는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사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무슨 주홍 글씨도 아니고 법인차 식별 번호판을 초록색으로 바꾼다라는 거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 논의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 그때 제가 한번 벙커 특강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게 법인차 식별, 주홍 글씨가 될 거냐, 신귀족 신분이 될 거냐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신귀족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논의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적법하냐 부정하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분리되죠. 개인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람이죠. 그래서 자연인 김경민과 대주주입니다.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 책임자이죠.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역할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인,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법인과 자연인 김경민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자연인 김경민은 법인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청지기로서의 의무. 두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의무이죠.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이 장하정 교수이죠.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뭡니까? 나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나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 그리고 선한 이웃의 의무가 있죠. 선한 청지기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자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자원, 그리고 이 사회가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제가 가지고 배운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운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서, 제 것이죠. 제 것이죠. 그러나 저의 정서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영향, 그리고 제가 숨 쉬고 먹고 사는 거에 이 지구로부터 도움받는 거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성, 제 거죠.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 봤던 책 써준 분들,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 선생님들, 그분들의 덕을 받은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제 것이지만 100% 제 거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야죠. 왜요?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뭐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를 입거나 교통사고를 나거나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 그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기 지구 반대편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저기 중국에서 수찬성에서 댐이 터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1,000원씩, 10,000원씩, 100,000원씩, 100만원씩 돈 걷어가지고 보내주죠.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지구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동시에 선한 이웃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합정동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 함부로 버리질 않고 폐수를 버리거나 할 때도 함부로 버리질 않고 관리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인에게도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겠다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꼭 그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컨설팅을 제공해서 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은 1억이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1억이냐? 꼭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차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한 청지기의 의무, 선한 사마리아의 의무, 결과적으로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의무가 법인의 대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연두색 번호판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연두색 번호판이 없습니다. 8천만 원짜리 이하의 차는 저희 회사에 없던 뜻이겠죠. 그래서 서로가 그 관리적인 책임들을 다해가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자님,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보완을 미국과 같이 엄격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징별적 과세라든가 이런 측면들 또 엄격하게 보고 또는 뭐 영국의 경우는 또 소득세에 또 추징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발전되면서 이렇게 책임이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